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의 마지막 한 세대 남은 복복층 타입 촬영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제가 참 다양한 타입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최근에는 슈퍼 테라스 타입도 소개를 해드렸고, 복층 타입도 소개를 해드렸고, 일반층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복복층 타입 딱 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복복층 타입은 3개 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합가를 해도 좋을 그런 타입이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세대 남은 타입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복층 타입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이렇게 필로티 주차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겹주차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 동에는 딱 6세대만 있기 때문에 주차 라인은 8대가 그려져 있고 세대수는 6세대니까 120%의 주차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겹주차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현관 들어가서 여기가 지하 1층, 그러니까 로비층에 해당하는 층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 복복층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4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복복층 타입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25.1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3개 층 모두 포함해서 65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복층 타입입니다. 자, 여기는 출입문이 2개인데요. 지금 제가 3층에 올라왔는데 4층에도 출입문은 별도로 있습니다. 3층의 출입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대 현관이 그냥 일반적인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아래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을 넣어둘 수가 있고요. 허리춤까지 오는 신발장 3칸이 이쪽에 있고 위에는 거울입니다. 맞은편에는 이렇게 또 신발장이 3칸인데 크게는 3칸이고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수납장을 분리를 해놔서 전체는 6칸, 가운데는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림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이쪽이 거실 주방인데 먼저 여기에 방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방이 3층에 있는 방인데요. 3천에 3천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바닥이 샌드 패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천에 3천이 넘는 방, 아주 넉넉한 방이고요. 이 방에는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창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거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이 남향이고 이 방에서 보는 뷰도 상당합니다.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기 전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정면에 일괄소등 버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도 일괄소등 장치는 또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3층에 있는 메인 욕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칸막이 샤워부스는 없고요.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고 사용된 제품들은 이누스 제품을 사용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이렇게 선반이 있고요. 거울 달려 있고 이쪽에는 유리 선반이 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3층의 메인 욕실 살펴보셨고요. 이제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이 됩니다. 자, 거실 사이즈부터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넉넉합니다. 소파 자리가 이쪽인데요. 여기 대형 소파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아트월 쪽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좀 긴 편이라서 어떤 수납장을 갖다 놔도 참 어울리는 그런 아트월 크기고, 이 아트월은 수입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좀 있었죠. 위에 100인치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장치는 터치하는 방식으로 이쪽에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홈 IoT 사용이 가능하고 이 현관 보기를 눌러서 이쪽에서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축 빌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가능합니다. 또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남향이고요. 또 이쪽에서 보는 뷰도 상당합니다.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면 뻥 뚫린 전망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 앞당에 대해서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이 현장하고 똑같은 빌라가 들어서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를 좀 검토를 해봤다고 하는데 현재는 뭔가 잘 맞지 않아서 여기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보류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 앞에 뭔가 향후에 빌라가 들어설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된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구간에는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선반을 양쪽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저쪽 황룡산이 있는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도 개방감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거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신고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 3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실 방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축 빌라보다는 확실히 층고가 높은 그런 복복층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는 주방 공간인데 추가 식탁은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런데 제가 지난 복층 타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컨셉은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각형의 깊은 싱크볼을 설치를 해놨고요. 금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음식물 분쇄기가 아래쪽에 하나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타입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음식물 분쇄기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또 여기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가 있고요. 레인지 후드는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쪽에는 환기창, 채광창, 이쪽에도 환기창, 채광창이 있기 때문에 레인지 후드가 이쪽에 있으면서 문을 좀 열어두면 냄새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맞은편 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채워놨는데요.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행주도마 살균기도 옵션으로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파 오븐 레인지도 여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포인트 수납장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아주 예쁜 주방도 살펴보셨고요. 계단 올라가는 이 라인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데 그 밑쪽으로 해서 수납장을 또 채워놨습니다. 그냥 버려두는 곳들도 많은데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 공간을 더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공간에 저 끝에 보면 전기 콘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 2층 복층을 아주 오래전에 촬영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에 메인 냉장고를 놓고 저 끝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동선은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라서 이쪽에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 아니면 이렇게 넉넉한 다용도실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으셔도 좋겠죠. 여기 상당히 넉넉합니다. 지금 나란히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갖다 놨는데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가 남으니까 분리수거함 또는 다른 수납 공간으로 추가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이 위쪽에다가 쭉 이렇게 선반을 설치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층부터 살펴보셨는데요.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방 하나와 욕실 하나가 있는 그런 3층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4층에 올라가서 4층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4층인데 4층에 시작하는 이 첫 공간에 방이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도 작은 방은 아닙니다. 성인이 침실로 써도 좋을 방인데 여기 공간들이 좀 많이 남으니까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안쪽에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탁기 갖다 놓고 쓰시면, 자, 동선상 여기는 침실보다는 드레스룸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통로를 따라서 쭉 가는 이 구간에는 이렇게 선반을 포인트로 제작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4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3층에서 봤던 메인 욕실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유리 선반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양변기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수납 선반을 세워놔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세면대가 없는 4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자, 그럼 세면대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어서 이쪽에다가 세면대를 따로 설치를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도 출입문이 따로 있는 복복층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이쪽에는 다만 신발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하셔야 되고, 문을 열어보면 여기에도 다 이렇게 방화문 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까지 살펴보셨고, 아래층 3층에서 봤던 그 침실하고 똑같은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다만 이 4층의 이 방에는 3층에 있었던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방향은 역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전망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막힘없는 전망으로 4층에 침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방이 하나가 있는데, 먼저 사이즈부터 좀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여기가 3층에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게 메인 공간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 방에는 이렇게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망이 상당히 좋은 안방 공간입니다. 자, 제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뒤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 2층 복층 촬영할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제작을 해놔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안쪽은 당연하게도 안방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드레스룸으로 쓰실 건데, 작은 방 하나 정도 크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저는 침실 연장 공간으로 그냥 써도 좋고, 아니면 그냥 온통 드레스룸 공간으로 써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아직은 정말 어리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부 침실로 쓰고, 어린 자녀방을 이쪽에다 꾸며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고요. 또 여기 스타일러가 있는데요. 스타일러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추가 옵션인데 기본 옵션이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분양하시는 관계자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으로 쓴다면 안방 욕실이 될 겁니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이 있고요. 수납장도 있고 거울도 있고, 칸막이 샤워부스를 통해서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아주 넉넉한 이런 안방 욕실까지, 이제 4층 공간도 모두 둘러보셨는데요. 4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큰 방이 하나 있고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2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방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있었던 그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 또 그 안쪽에는 세탁실까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다락으로 올라가서 다락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다락 공간, 그러니까 3층인데요. 올라오자마자 제가 지난 타입의 복층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거의 이렇게 고르게 특별히 꺾여 있는 공간 없이 아주 높은 층고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2m가 넘는 층고입니다. 특별히 내려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을 복층의 거실로 써도 좋고 가족실 같이 꾸며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1구이긴 하지만 보조 국탑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개수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복층 천장은 모두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 안쪽까지 아닌데요. 여기 거실 공간은 이렇게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나 보일러 난방이 다 가능하고 개별 난방 다 가능합니다. 여기가 복층에 있는 조금 작은 방인데 제가 조금 작은 방이란 표현만 했을 뿐 이 방이 3층이나 4층에 봤던 그 방들만큼 넉넉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성인이 써도 아주 좋을 방으로 크기가 잘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방금 보셨던 방보다 조금 더 큰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넉넉해서 여기를 안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욕실도 있기도 하지만 저 끝에가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 들어가는 이 구간에다가 이렇게 행거를 설치해서 수납 공간까지 확보를 하면 방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안방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했고요. 이 욕실이 굉장히 또 넉넉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이 폭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를 좀 큰 걸 설치해도 참 좋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안방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양변기 세면대 선반 제작되어 있고 거울도 있습니다. 샤워기도 달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동식 욕조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꼭대기층에 아주 큰 방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은 테라스를 좀 보겠습니다. 테라스는 나가기 전에 먼저 크기를 좀 보여드리면 아담한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딱 그냥 사용하기 좋을 크기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망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남쪽으로 이렇게 막힘없는 전망이 쭉 확보가 되어 있고 이쪽을 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만 이 옆동에 테라스 쪽하고 좀 부딪힐 염려는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염려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 구간만 방부목으로 막으셔도 좋고요. 이쪽도 특별히 막힘은 없는데 저쪽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쪽 세대의 테라스에서 나오면 보일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방부목으로 막는다 그러면 완벽하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테라스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건 이 테라스 공간에는 수도가 별도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물을 쓰시겠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개수대 쪽에서 호수 연결해서 끌고 나와서 물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기 콘센트도 따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 콘센트도 추가로 설치는 해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도는 없으면 이건 다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기 콘센트 등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지만 전기 콘센트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층에 있는 다락 공간까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다락에는 넓은 거실과 보조 주방 그리고 방 2개가 있고 욕실이 하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복층 타입까지 쭉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이 현장 이제 마지막 타입을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이렇게 3층으로 쓸 수 있는 또 대가족이 합가를 해도 좋을 이런 복층을 찾고 있었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